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전병칠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전기 기능장 필기 제60회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0회에서는 새로운 문제들, 낯선 문제들이 몇 문제 사실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체적인 문제의 기조, 문제의 틀을 잃지만 않는다면 충분하게 40개 이상으로 여러분께서 득점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회차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16년도부터 출제 기준이 바뀐 거는 알고 계시죠? 2016년도부터 출제 기준이 바뀌면서 여러분께서 그동안 관연도를 무조건 외우는 식으로 공부했다라고 하면은 크게 공부, 즉 학습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풀이를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60문제를 제가 해설할 텐데요. 그냥 풀 건 풀고 외울 건 외우고 그렇게 이제 넘어가면서 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번. 35kV 이하의 가공 전선이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 지표상의 높이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되는가? 자, 문제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철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철도 나오게 되면은 이 이야기만 기억하십시오. 철도는 6.5m에 해당됩니다. 자, 2번. 사이리스터의 병렬 연결 시 발생하는 전류 불평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사이리스터를 역병렬, 그러니까 두 개를 반대 방향으로 해서 병렬 접속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설명 틀린 것은 이번에 사이리스터의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여 전류 분담을 일정하게 한다? 이건 좀 이상한 말이죠. 그렇죠? 역병렬로 하게 되면 전류 분담을 일정하게 하나요? 아니죠. 같은 방향으로 해서 병렬로 해야지 전류가 일정하게 분담이 되는 것이죠. 답은 2번입니다. 3번에 PWM 인버터의 특징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PWM 제어라고 하는 것은 Pulse Width Modulation, 즉 펄스 폭 변조 방식이죠. 그렇죠? 펄스 폭을 이제 바꾸는 방식인데, 자, 이것의 특징이 아닌 것은 무엇이라고 물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저는 이런 문제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무엇에 비해서라고 이렇게 물어봐죠. 그렇죠? 단독주택이 아파트에 비해서 갖는 장점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단독주택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조금 문제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겠죠. 그렇죠? 자, 2번에 스위칭 손실을 줄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PWM 인버터에는 LC 필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손실은 조금 우리가 감안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2번에 스위칭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이건 우리가 특징이라고 볼 수는 좀 어렵겠습니다. 4번에 동기발전기 자기여자 현상의 방지법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자기여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무부하 상태에서 단자전압이 상승하는 것을 우리가 자기여자라고 이야기하겠죠. 자, 그것의 방지법이 아닌 거. 1번에 발전기 단락비를 작게 한다? 아니죠. 발전기 단락비를 크게 하게 됩니다. 크게 해야 안정도도 증가하게 됩니다. 5번 이진수 10101110 이것에 심력진수로 변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심력진수로 변환하게 되면 4개씩 끊으면 되죠. 1, 2, 4, 8 그리고 1, 2, 4, 8 그러면은 4, 8, 2 하게 되면 이거 10이 되고요. 그렇죠? 이쪽에는 8, 4, 2 하게 되면 얼마요? 14가 되죠. 근데 심력진수로 바꾸게 되면은 16진수에서는요. 10을 A라고 하고 12, 13, 14, 15 이거를 B, C, D, E, F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1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10은 무엇으로 표기할까요? 10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A로 표기하고 14라고 하는 거는 E로 표기하게 되면은 A, E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16진수로 답은 3번. 6번 송전선로에서 복도체를 사용하는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 복도체 사용하는 목적. 이거는 우리 다산에듀 전기기능장 필기 정규교재에 똑같은 문제죠. 그렇죠? 3번 코로나 발생을 감소하게 된다. 7번 삼상 배전선로의 말단의 늦은 역률 80%, 그 다음에 200kW의 평형 삼상 부하가 있다. 부하점의 부하와 병렬로 전력용 콘덴서를 접속하여 선로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자, 이 경우 필요한 콘덴서의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콘덴서의 용량 구하는 방법. Q는 P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 자, 이 얘기는 P, 여기서 P는 유효 전력입니다. 유효 전력. 코사인 세타 1 분의 사인 세타 1. 이 1이라고 하는 건 개선 전 역률이에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 2분의 코사인이죠. 코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이건 개선 후의 역률. 지금 개선 전의 역률이 얼마냐고 하면은 0.8. 그럼 사인은요? 0.6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그리고 지금 용량이 200이라고 하니까 200 곱하기 자 0.8분의 0.6. 그리고 개선 후에는 선로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한대요. 그러면은 역률을 얼마? 1로 만든다는 거죠. 1이고 여긴 0. 그러면은 여기는 0이 되겠죠. 자, 계산하게 되면은 200 곱하기 0.8분의 0.6 계산하면 됩니다. 역률 계산 150. 8번. 성간거리 ED, 지름 D미터인 삼상 3선식 가공 전선의 단위 길이당 대지 정전 용량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선간거리, 지금 8번에 선간거리 D를 우리가 ED라고 했고요. 그쵸? 그 다음에 R, 반지름은 2분의 D,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정전 용량을 구하게 되면은 이거는 로그 R분의 D 0.02413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식이 있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게 R이 반지름인데 R이 2분의 D라고 했으니까 로그 2분의 D 분의 이 직경은요. ED라고 했으니까 ED 분의 0.02413 하게 되면은 이거 얼마가 되는 겁니까? 그럼 4D가 되겠죠. 그렇죠? 계산하게 되면은 R분의 4D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뭐예요? 3번이죠. 3번. 여기 D분의. 9번. 극수 4, 회전수 1800rpm, 한상, 코일수 83, 한극의 유효자속수 0.3 웨버의 삼상 동기 발전기가 있다. 자, 권선 개수가 0.96이고 전기자 권선을 Y결선으로 하면 무브와 단자 전압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9번. 무브와 단자 전압 V, L은 자, 루트 3에 2, 한상에다가 루트 3 곱하게 되면은 선간 전압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계산하게 되면 루트 3에 자, 2는 4.44 F, 파이, N 그리고 권선계수 KW 기억나세요? 이 식? 이 식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예. 자, 그럼 계산하게 되면 루트 3 곱하기 4.44 주파수 60 그 다음에 자속수 0.3 회전수 권수 83 그 다음에 권선계수 0.96 계산하면 되죠. 계산해보세요. 그러면 뭐 11029 한 11km 이 정도 나올 겁니다. 답 3번. 10번에 이중 농형 전동기가 보통 농형 전동기에 비해서 다른 농형인데 농형이 그렇죠? 이중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두 번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중 농형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왜 어려운데 만들기 어려운데 왜 이중으로 할까요? 뭔가 좋아서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좋다는 게 뭘까요? 기동 토크가 우리가 회전할 때 좋다는 거. 이거 2단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동 토크와 기동 전류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기동 전류를 작게 하는 게 기동 초기에는 유리하게 되죠. 그렇죠? 기동 전류는 작고 기동 토크는 크다. 11번. 다음 그림에서 계기 X가 지시하는 것은 무엇이냐? 거기 PT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누전되는 걸 측정하는 게 뭐죠? 누전되는 거는 ZCT죠. 그렇죠? ZCT. 근데 이게 비접지 방식에서는 ZCT를 사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PT 보시게 되면은 이것을 이용해서 전류가 아닌 전압으로 이제 검출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차 측에는 지금 PT 1차 측에는 접지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1차 측을 접지하고 2차 측 개방한 상태에서 만약에 지락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이 2차 측의 삼상의 평형이 깨지게 되면서 2차 측에 있는 X 있잖아요. X의 전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전압, 영상 전압을 검출하는 기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해당됩니다. 1번. 자, 12번. XCR을 완전히 턴온하여 온 상태로 된 후에 양극 전류를 감소시키면 양극 전류의 어떤 값에서 SCR은 온 상태에서 오프 상태로 된다. 이때 양극 전류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SCR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이게 전기가 계속 흐르고 있다가 어떤 상태에서 이게 꺼지게 되는 건데요. 그쵸? 그 꺼지게 되는 전류를 뭐예요? 유지 전류. 그러니까, 전류의 도통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전류의 하한 값을 우리가 유지 전류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답은 2번. 13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전압비의 전달함수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LS. 이렇게 하게 되면 CS분의 1, LS. 입력분의 출력, 전달함수, 입력분의 출력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전달함수 GS는
입력이 뭐예요? ls 플러스 cs분의 1분의 출력은요, cs분의 1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요거 cs 곱하게 되면은 조금 편하게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lcs의 제곱 플러스 1분의 1. 그쵸? 뭐가 이제 되나요? 그럼 1, 2, 3, 4. 뭐야? 1, 2, 3, 4 없어요. 보기에. 이거를, 1, 2, 3, 4 보기로 맞추려면은 LC로 나눠야 되겠네요. LC로 나누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LC로 나누게 되면 이거는 S제곱 플러스 LC분의 1 분의 여기는 LC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한 번 더 꼬은 거예요. 그쵸? 14번. 자기 인덕턴스가 L1, L2, 상호 인덕턴스가 M인 두 회로의 결합 개수가 1인 경우 L1, L2, M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M은 어떻게 됩니까? M은 원래 K 루트 L1, L2 이렇게 되죠. K라고 하는 거는 결합계수라고 하게 되는 거죠. M은 상호 인덕턴스요. 지금 문제에서는 그러면 이거 M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M의 제곱은 결합계수가 지금 1인 경우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거는 L1, L2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M의 제곱은 답은 몇 번? 4번. 15번. 권수비 50인 단상 변압기가 전부하에서 2차 전압이 115V, 전압 변동률이 2%라고 한다. 자, 1차 단자 전압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15번에 자, 코일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권수비가 50이래요. 권수비가 50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50대 1이라는 거죠. 100V가 가게 되면 2V가 되는 거고 50V가 가게 되면 1V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2차 전압이 115V래요. 전격이 115V라고 이야기합니다. 115V. 115V면 전압 변동률이 2%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전압 변동률이 2%. 그러면은 자 1차 전압에다가 50분의 1을 했더니 얼마 되나? 115V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15V가 됐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무부하 전압은 지금 여기가 전압 변동률이 2%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전격이잖아요. 무부하는 전격보다 조금 더 높잖아요. 그렇죠? 2%라고 하니까 곱하기 1.02 하게 되면은 무부하 전압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거 117V가 될 겁니다. 115 곱하기 1.02 하게 되면요. 117.3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1차에서 지금 1차에서 50분의 1 곱한 게 115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117.3에다가는 3V는 1차에 얼마 했을 때 되겠느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1차에다가 50분의 1을 곱했더니 117.3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117 나누기 50 하게 되면 되는 거죠. 그렇죠? 117.3 곱하기 50 하게 되면은 1차 전압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1차 얼마 나오게 되는 겁니까? 5,865V 나오게 됩니다. 답은 몇 번? 4번이죠. 16번. 주택 배선의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 공사를 할 때 전선을 2.5스퀘어의 단선으로 배선하려고 한다. 전선관의 접속점 내에서 비닐 테이프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거 3번 와이어 커넥터. 17번. 비투자율 3천인 자로의 평균 길이가 50cm, 단면적 30제곱센티미터. 30제곱센티미터는 미터로 하게 되면, 제곱미터로 하게 되면 얼마예요?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철심에 감긴 권수 425회의 코일에 0.5A의 전류가 흐를 때 저축되는 전자에너지는 약 몇 줄이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원래 축적되는 에너지 구하는 거 W는 얼마예요? 2분의 1의 Li의 제곱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L 값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L 값을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L은 어떻게 됩니까? 인덕턴스 L은 길이 L분의 뮤 SN의 제곱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이 식 기억 안 나시면은 그래도 그냥 넘어가십시오. L이라고 하는 거는 길이에요. 자로의 길이 0.5 분의 뮤는 B 투자율과 진공의 투자율을 곱하게 되는 거죠. 지금 B 투자율이 얼마냐고 했으면 3,000이죠. 3,000 곱하기 그 다음에 4 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진공의 투자율이죠. 그 다음에 S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라고 했으니까 이거 계산하게 되면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제곱미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N 권수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권수가 425회. 자,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 계산하게 되면 L값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L값 계산하게 되면은 아마 4.01 나올 겁니다. 곱하기 I 전류값이 얼마라고 했냐면은 0.5A의 전류가 흐른다고 했으니까 0.5의 제곱 계산하게 되면은 이 답 구할 수가 있겠죠. 계산해 보세요. 2 곱하기 0.5의 제곱 하게 되면 0.51 답 2번 되겠네요. 18번 단상 교류 위상 제어 회로에 입력
전원 전압이 VS는 VM 사인 세타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자, 출력파에 대한 시료값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고 있다. 답은 1번. 그냥 외우죠. 외우세요. 굳이 푸는 거는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19번. 전동기의 외함과 권선 사이의 절연 상태를 점검하고자 한다. 다음 중 필요한 것은 어느 것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절연 저항 측정에는 어떤 거 사용하게 됩니까? 절연 저항 딱 나와야 돼요. 절연 저항 뭐? 매거. 절연 저항 뭐? 매거. 절연 저항 뭐? 매거죠. 20번. 모스 FET의 드레인 전류는 무엇으로 제어하게 되는가? 드레인 전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모스 FET는 게이트 있고 여기 드레인 있고 여기 소스 있게 되는데 드레인의 소스로 가는 거 게이트죠. 게이트 전 압으로 제어하게 됩니다. 전 압. 1번. 21번. 2대의 직류 분권 발전기 지원 T2를 병렬 운전시킬 때 지원의 부하 분담을 증가시키려면, 그러니까 지원이 일을 많이 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지하의 계좌를 강하게 하면 되죠. 지하의 계좌가 강하게 되면은 자속이 커지죠. 자속이 커지게 되면 전력도 커지죠. 전력도 커지게 되면은 뭐 부하 분담도 커지게 되는 거죠. 22번. 반파 정류 회로에서 직류 전압 220V를 얻는 데 필요한 변압기 2차 상전압은 약 몇 볼트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부하는 순저항이고 변압기 내의 전압 강화는 무시하며 정류기 내의 전압 강화는 50V로 하게 된다라고 물어봅니다. 자, 여기 반파 정류 회로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정류 회로를 제가 이렇게 기호로 쓰겠습니다. 정류 회로. 출력되는 걸 220V로 얻고 싶대요. 단상 반파. 단상 반파는 0.45가 출력되죠. 입력에 0.45가 곱하기 출력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전압 강화가 있대요. 정류가 좀 까먹는데 얼마? 50V. 그럼 얼마예요? 결국에 270V로 얻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입력에다가 어떤 수에다가 0.45로 곱했을 때 27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270 나누기 0.45 하면 알 수 있겠죠. 그럼 얼마예요? 입력 측은 600V가 되겠네요. 답 600V. 23번. 단상 전파 정류 회로를 구성한 것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 되겠는가? 다이오드 모양. 많이 보셨죠? 그렇죠? 1번이죠, 1번. 다이오드가 한쪽 방향으로 돼 있어야 되죠. 24번. 전기자 권선에 의해 생기는 전기자 기자력을 없애기 위하여 주 자극의 중간에 작은 자극으로 전기자 작용을 상쇄하고, 여기서 중요해요. 자, 전기자 반작용을 줄이기 위한 거래요. 그럼 보상권선 아니면 보극 아니면 중성축의 이동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주 자극 사이에다가 조그마한 걸 하나 더 넣었대요. 그럼 보극이죠. 답 4번. 25번. 화약류 저장소 안에는 전기 설비를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근데 백열전등이나 형광등 또는 이들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 설비를 금속관 공사에 의한 규정 등을 준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기준으로 틀린 건 무엇이냐? 1번 전폐형, 그러니까 밀폐 구조여야 될 것. 2번 뭐 300V여야 될 것. 손상될 우려가 없을 것. 4번에 모든 작업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모든 사람은 아니라 관련된 사람이 조작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관련 사람이. 4번이죠. 26번. 가로 25m, 세로 8m 되는 면적을 갖는 상가의 사용전압 220V 15A 분기회로를 할 때 표준부하에 의하여 분기회로를 구하면 몇 회로로 구하면 되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26번인데 원래 부하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어디래요? 상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곳이 상가라고 한번 해보죠. 상가에서 차단기 몇 개 놔야 되냐니까 15A짜리 차단기 몇 개 놔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220V일 때. 그러면은 보통 상가에서 그러면은 뭘 얼마를 쓸지 어떻게 알아요? 처음에. 그쵸? 여기서 당구장을 할지 아니면 여기 뭐 커피숍이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쵸? 근데 보통 우리가 상가는 1제곱미터당 한 30V 정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표준부하입니다. 표준부하 곱하기 어떻게 돼요? 면적을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표준부하가 30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면적을 곱하게 되면 25 곱하기 8 계산하게 되면 6000 볼트 암페어 퍼 제곱미터입니다. 6000 정도를 사용한대요. 그럼 두 번째, 두 가지 물어본다고 했지, 이 문제에서는. 하나는 뭐냐? 그러면 우리 분기회로 수를 어떻게 정하느냐? 분기회로 수는요. 분기회로 수는 전체 용량, 총 용량이라고 할게요. 총 용량을 뭐예요? 한 회로의 용량으로 나누면 분기회로 수가 구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총 용량이 만이다. 근데 한 회로당 1000이다. 그러면 10개로 나눠야 되겠는 거죠. 그럼 총 용량이 얼마냐? 지금 6000이래요. 한 회로는 얼마냐? 220V를 사용하고 15A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3300으로 나눠야 되는 거죠. 그러면 1.8 얼마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절상 1.8개라고 나눌 수 없잖아요. 우리가 차단기 1.8개 설치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얼마 그냥 2개 설치하는 거죠. 2회로로 나누게 되면 되는 겁니다. 답 2번.
27번. 그림의 트랜지스터 회로의 5V 펄스 한 개를 RB 저항을 통하여 인감의 출력 파형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 인력공단에서 중복 답안 처리하게 됐습니다. 1번과 3번이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PNP형이냐 MPN형 구조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불명확하죠. 답은 1번, 3번 두 개 다 중복 답안. 그러니까 다음에 나올 이유가 별로 없죠. 28번. 전력 원선도의 가로축과 세로축은 각각 무엇을 나타내게 되는가? 유효전력과 무효전력. 29번. 자, 29번 푸는데 제가 좀 면적을 많이 할애할게요. 29번. 자,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저항 R2에 흐르는 전류는 약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둘,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2V가 되고요. 이게 100ohm이 되고, 자, 여기에 200ohm이 되고요. 여기에 6V, 그 다음에 80ohm. 이렇게 되죠.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1, 그 다음에 I1, 그 다음에 이쪽에 흐르는 거를 I2, 흐르는 걸 I3라고 합니다. 근데 I2에 흐르는 건요,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은 I1에서는 이렇게도 흐르겠고, 이렇게도 흐르겠죠. I3에서는요, 이렇게도 흐르겠고, 이렇게도 흐르게 되겠죠. 그쵸? 이게 뭐, 음수냐, 양수냐는 별로 구분하지 않고, I2는 이렇게 흐르는 것 더하기 이렇게 흐르는 것이 되겠죠. 이걸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조금 우리가 쉽게 풀고 싶다. 하지만 배운 적은 없다라고 하는 밀만의 정리. 밀만의 정리라고 하는 거는 병렬로, 직렬로 되어 있는 저항이 다수일 때 전체 전압, 양단의 전압을 구하는 겁니다. 양단의 전압 구하기, 여기는 I는 R분의 V, 여기 저항 알잖아, 200, 그 다음에 양단의 전압 알면 구할 수 있겠죠. 밀만의 정리는 여기를 A라고 하고 이쪽을 B라고 하게 되면 V, A, B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 분의 R1분의 V, R2분의 V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R1분의 V1 플러스 R2분의 V2 플러스 R3분의 V3 계산하게 되는데 저항이 지금 100, 200, 80이니까 100분의 1 플러스 200분의 1 플러스 80분의 1 분의 자 전압을 하게 되면은 R1이 100분의 2 100분의 2 더하기 그 다음에 200분의 없죠 200분의 0 플러스 80분의 6 계산합니다. 그러면은 1.31V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 I2는 R분의 V, R 값이 200이고 전압이 1.31V예요. 계산하게 되면은 얼마? 0.066A가 됩니다. 이렇게 풀면 좋은데 밀만의 정리를 모른다고요. 밀만의 정리를 알려면은 몇 가지 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노튼의 정리 몇 가지인데 그것까지 알려면은 그것까지 알면 기사책을 요만큼을 또 한 단원을 배워야 되게 되는데 이럴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저는 중첩의 정리를 한번 풀어볼게요. 중첩의 정리. 중첩의 정리는 뭐냐? 얘를 없다고 보고, 그러니까 전원을 2V 하나만 있다고 보고 풀고, 그 다음에 6V 하나만 있다고 보고 풀고, 그래서 각각의 I2에 흘러가는 전류를 나중에 더하면 되는 겁니다. 처음에 2V의 입장에서, 그럼 2V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전체 저항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100 더하기. 이 두 개는 병렬이죠. 그쵸? 200 플러스 80분의 200 곱하기 80. 100 조금 넘겠죠. 합성저항 구하게 되면은,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116ohm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되겠어요? I1은 6V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I는 R분의 V가 되니까 116분의 2 하게 되면은 0.017A가 되는 거고요. 여기 200대 80이 되게 되면은, 이제 죄송합니다. 200이 아니죠, 여기. 20이죠, 20. 20이죠, 20. 여기 20. 자, 여기도 20. 자, 그러면은 20대 80이니까 전류의 비율은 얼마가 되냐? 4대 1의 비율이 되는 거죠. 4대 1의 비율. 5대 1의 비율. 4대 1의 비율. 그쵸? 4대 1의 비율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 0.8이 들어가는 거죠. 거기 0.8. 계산하게 되면 I1.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I2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상 여기까지가 I1이죠. 자, 그럼 계산하게 되면은 0.01366 암페어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6V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합성 저항 구하게 되면은 80 더하기 이 두 개가 합분의 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100 플러스 20분의 100 곱하기 20이 되고, 자, 이 값은 계산하니까 96.65이 되겠습니다. 80 조금 넘게 되죠. 그러면은 I2를 구하게 되면은 얼마냐? R분의 V. R 값은 96.6이니까 96.6 곱하기 분의 전압 6V 곱하기 비율이 얼마예요? 비율이 6분의 1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쵸? 6분의 1. 그러니까 여기로 가는, 여기 6분의 1이고 이쪽은 6분의 5가 되겠죠. 전류 이렇게 병렬이 되니까. 6분의 5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없애고 계산하게 되면은 0.0517 나와요. 그러면 요거 더하기 이거 두 개 더하게 되면 얼마? 0.066 되게 됩니다. 똑같죠? 다. 편한 거는 여러분들이 고르셔도 돼요. 어떤 게 편합니까? 둘 다 불편해요? 조금 좀 난이도 있는 문제입니다. 30번. 부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역률 1로 운전 중인 전동기의 계좌 전류를 감소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 위상 특성 곡선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는 거죠. 이쪽이 코사인 세타가 1일 때, 그쵸? 자, 이쪽에는 IF 계좌 전류고 이쪽이 전기자 전류 IA죠. 자, 이쪽으로 가게 되면 진상이 되는 거고 이쪽은 지상이 되는 거죠. 그쵸? 지금 줄였을 때 물어보게 되는 거니까 뒤진 역률, 지상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좀 한번 지우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지금 스펙트럼이 좀 넓어요. 문제가 출제되는 스펙트럼이 지금 좀 넓은 거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펙트럼을 넓다고 해서 공부의 스펙트럼을 넓게 하면 안 됩니다. 망해요, 그러면은. 왜냐하면 범위가 너무 넓어요. 지금 기사 문제 꽤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 전기 기능장에. 근데 전기 기능장에 기사 문제 꽤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해서 그 기사까지 다 보려면은 그 뭐하러 기능장 봐요. 그렇죠? 너무 넓으니까 우리가 스펙트럼이 넓더라도 문제가 출제되는 그 범위가 어느 레인지 안에 있는지를 계속 우리가 압축하고 그 다음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범위 안에서만 맞춰야 되는 거죠. 바다에 물고기가 멸치대가 있다고 해서 그 멸치대 다 잡을 수는 없죠. 멸치대 다 잡을 수는, 다 잡으려면 엄청나게 큰 그물이 필요하겠죠. 만들다 시간 다 가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어느 집중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물을 던져서 몇 퍼센트? 60%만 가지고 오면 되는 겁니다. 자, 문장 또 보죠. 31번. 엔트런스 캡의 주된 사용 용도는 무엇입니까? 이거 빗물 침입 방지하게 되는 거죠. 금속관에서. 1번. 이입선에 사용하게 되죠. 32번. 전격 출력 20kVA, 전격 전압에서의 철손 150, 전격 전류에서의 동선 200W의 단상 변압기에서 뒤진 역률 0.8일 때 어느 부하를 걸었을 때 효율이 최대라고 된다. 이때 부하율은 약 얼마가 되는가? 이 역률은 관계없어요. 32번. 우리가 변압기의 역률. 자, PI는 뭐예요? 철소는 일정하죠. 그래서 M분의 1부하라고 하는데, 동선을 이렇게 계산하죠. 동선은 부하율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M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루트 PC분의 PI. 자, 계산하게 되면 루트. PC가 얼마입니까? PC가 200이죠. 그 다음에 PI는 150. 계산합니다. 그러면은 86.7% 나올 거예요. 87%. 답 2번. 33번. 정류회로에서 교류 입력 상수를 크게 했을 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정류가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단상, 반파. 하나는 단상, 전파. 그리고 삼상, 반파. 그리고 삼상, 전파. 이렇게 씁니다. 단상, 반파를 사용하게 되면은 파형이 이렇게 되죠. 볼록. 단상 전파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하나, 둘, 셋, 넷. 삼상 반파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삼상 전파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삼상 전파죠. 그러니까 상이 커질수록, 그 다음에 전파에 가까워질수록 맥동률, 맥동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맥동률을 많이 떠는 그 비율. 제일 큰 것과 고저차는 감소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주파수는요. 주파수는 더 증가하게 되는 거죠. 주파수 증가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3번에 맥동 주파수는 증가하고 맥동률은 감소하게 된다.
34번. 수전단 전압이 66kV. 자, 전류가 100A, 선로 저항이 10Ω, 선로 리액턴스가 15Ω, 수전단 역률이 0.8인 단거리 속전선로의 전압 강화율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34번. 전압 강화율이라, 이건 무엇이냐? 전압 강화율은 받은 전압, 리시브 전압 분의 전압 강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받은 게 100인데 중간에 깎아먹은 게 얼마냐라고 하는 것의 그 비율을 우리가 전압 강화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VR은 그대로 받은 전압이 되겠죠. 근데 전압 강화는 얼마큼이 됩니까? I, 그 다음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그럼 VR, 리시브 전압이 얼마냐면 66kV, 66,000이에요. 분의 전류 100. 그 다음에 저항이 얼마냐? 저항이 10이죠. 10 곱하기 역률이 0.8 플러스 리액턴스가 얼마입니까? 15 곱하기 0.6 계산합니다. 이렇게 2.58 전압변율 4번. 35번 3300V 110 계기용 변압기 PT의 2차 측전압을 측정했더니 105V였다. 1차 측전압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3300을 넣게 되면 110으로 된대요. 이거 얼마예요? 30분의 1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가 105V가 나왔대요. 그럼 얼마였다는 거예요? 그럼 105 곱하기 30 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 3번에 3150. 36번에 전기자 전류 20A일 때 100Nm의 토크를 내는 직류 직권전동기가 있다. 전기자 전류가 40A로 될 때 토크는 약 얼마가 되겠는가 물어보고 싶다. 근데 직권의 토크는 어떻게 됩니까? 전기자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게 돼요. 전기자 전류, 뭐 부하 전류, 계좌 전류 똑같아요. 다. 그렇죠? 직권이니까. 제곱에 비례하게 되는데 지금 전기자 전류가 20인데 40으로 했대요. 그러면 2배가 되니까 4배가 되는 거죠. 그럼 얼마? 400Nm가 되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문제에서 뭐라고 묻냐면 토크가 몇 kgm라고 물어보게 되니까 이거는 이제 뉴턴메타죠. 킬로그램으로 하려면 어떻게 되죠? 9.8로 나눠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400 곱하기 9.8 분의 1 하게 되면 약 10으로 나누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얼마? 40.8 킬로그램 메타. 1kg이 9.8리터이잖아요. 2번이죠. 37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스위치 S를 T0에서 닫았을 때 VL T0는 1대의 전압은 60V이다. DT분의 DI, T는 제로일 때 30A/s이다. 자, L의 값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계산 문제가 계속 나오게 되는데 기능이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몇 명? 570명 정도가 합격했습니다. 저희 다산 에듀에서는 매회 시험마다 문제 보고서를 작성해서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산 에듀 홈페이지나 다음 카페 정기기능장 한번 합격하기를 보시게 되면 이번 시험이 어떻게 나왔습니다. 신규 문제 얼마, 유사 문제 얼마, 어떤 형식으로 나오고 시험에서 뭘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시험 문제 보고서를 제가 매회 시험이 끝나게 되면은 인터넷에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 60회 시험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여러분이 신규 문제 몇 개, 어떤 문제 몇 개, 막 그렇게 분석하지 마시고 저희 전문가들이 있는 다산 에듀에서 분석하는 보고서를 한번 보시게 되면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구나.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47번의 문제는 지금 전압 물어보고 있는데 L값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자, L은 L V는 L, DT분의 DI 이 식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도기 전력 인덕턴스에다가 시간에 따른 전류를 곱하게 되면 전압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몇 가지를 알려줬어요. 지금 몇 가지 알려준 게 뭐냐? V값을 알려줬어요. 60V가 만들어졌다고 했고 그 다음에 DT분의 DI가 얼마냐? 30이라고 했습니다. L값이 얼마냐 물어보고 있죠. L값 얼마예요? 2. 답 4번. 식 알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죠. 38번에 다음 논리식을 간략화하면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38번에 A, B, C 바 플러스 A, B 바, C 바 플러스 A 바, B 바, C 바 플러스 A, B 바, C 플러스 A, B, C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 간략화 못해요 이거. 안 된다고요. 왜? 그냥 복잡해. 더 쉽게 한번 해보죠. 쉽게 어떻게? 카르노맵 한번 이용해볼까요? 카르노맵 이용하려면은, 짜잔. 여기가 A, B, 여기가 C게 되면 0, 1. 그 다음에 이쪽은, 0, 0, 0, 1, 1, 1, 1, 0.
이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첫 번째 110, 110 여기네요. 그쵸? 그 다음에 100, 100 여기네요. 000, 000, 101, 101 여기네요. 111 여기네요. 그쵸? 그러면은 요 네 개는 묶게 되면은 뭐로 간략할 수 있습니까? 뭐만 안 변했어요? 오지. A만 안 변했죠? 그럼 여기 A. 자, 요거랑 이렇게 이웃하는 것끼리 연결할 수 있죠. 뭐만 안 변했습니까? B만 안 변했죠? B. 그럼 뭐예요? A 플러스 B. 그럴 수 있죠. 아니죠. 죄송합니다. B가 아니라 B 바죠. B 바. B 바. 그 다음에 C의 바. A만 바뀌었죠. A만. 그러면은 A 플러스 B 바, C의 바. 답은 몇 번? 3번이죠. 29번. 단상 3선식 220, 440V 전원에 다음과 같이 부하가 접속되어 있을 경우 설비 불평형률은 약 얼마인가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단상 3선식이란 말이에요. 단상 3선식에서는 자, 부하의 총합 불평형률은 총합 곱하기 2분의 1 분의 부하의 차를 계산하게 됩니다. 총합 여기는 다 더해요. 뭐 0.8, 1, 0.5 다 더해요. 그러면은 위에 있는 거랑 밑에 있는 거랑 다 더하게 되면은 아마 위에 있는 게 뭐 2.3, 밑에 있는 게 0.5, 0.8이니까 1.3 더하기 옆에 있는 게 5 곱하기 2분의 1 분의 위에 있는 거 2.3이고 밑에 있는 거 1.3이니까 2.3 빼기 1.3. 그러니까 A상에 있는 게 2.3이고 그 다음에 B상에 있는 게 1.3이니까 두 개를 빼게 되면 됩니다. 1이죠, 1. 그쵸? 계산하게 되면은 이거 23.3%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0.023 뭐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평행판 콘덴서의 전압이 일정한 경우 극판 간격을 2배로 하면 내부의 전기 세기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E는 D분의 V. 극판의 간격을 2배로 하게 되면 2분의 1로 더 줄어들게 되겠죠. 4번. 사실 이번에 옥내 시설하는 전동기에는 전동기가 소손될 우려가 있는 과전류가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이를 저지하거나 경보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이 장치를 시설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과전류 경보 장치, 차단 장치를 설치해야 되게 되는 겁니다. EOCR 뭐 이런 거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0.2kW 이하일 때는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2번. 사실 이번에 5,000 루멘의 광속을 발산하는 전등 200개를 1000제곱미터 방에 점등하였을 경우 평균 조도는 약 몇 룩스가 되겠는가 물어보겠죠. 근데 이 문제가 좀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분명히 인력공단에서 조명 문제를 뺀다고 했어요. 그렇죠? 조명 문제를 인력공단의 출제 기준에서 뺀다고 명시를 했는데 이게 조명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력공단이 이렇게 지휘를 했더니 아니래. 이게 설비 문제래. 뭐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합리화, 아전 인수격이죠, 완전히. 예, 근데 문제가 어쨌든 나왔으니까 풀어보는데 다행히 어려운 식은 아니에요. FUN은 EAD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이 조도 물어보는 거죠. 그럼 AD 분의 FUN 이렇게 풀 수 있죠. 일단 A가 뭐냐면 면적이 1000이에요. 곱하기 D 감광 부상률 1.5. 감광 부상률은 뭡니까? 광이 빛이 자연적으로 감소하게 되니까 그것을 미리 더 고려를 해서 우리가 비율을 정하게 되는 거죠. F 광속은 얼마? 5,000. 조명률 0.5. 그 다음에 개수 20개 계산하게 되면 3.33. 답은 1번. 43번. 변압기 단락 시험에서 2차 측을 단락하고 1차 측에서 전격 전압을 가하면 큰 단락 전류가 흘러 변압기가 소송된다. 자, 이에 따라 전격 주파수의 전압을 서서히 증가시켜 1차 전격 전류가 될 때의 변압기 1차 측 전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임피던스 전압.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변압기의 단락 시험에 해당되는 거죠. 2차 측을 단락합니다. 단락하고 여기다가 전압계를 달고 전압을 천천히 올려요. 0V부터 천천히 올리게 되면 전격 전류가 딱 흐를 때 원래 100V의 전격 전류 뭐 10A가 일반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은 100V가 되기 전에 일단 10A 단락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때의 전압을 우리가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하게 되죠. 이 임피던스 전압이 뜻하게 되는 것은 정상 상태일 때 변압기에서의 전압 강화, 내부 전압 강화를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4번. 44번. 다음 논리식을 간소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F. 는 A 바 플러스 B의 바 곱하기 B 바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죠. 그쵸?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드모르간 정리라고 해서. 곱하기를 더하기로 하면은 두 개를 이혼할 수 있어요. 한 지붕에서 이혼하려면은 두 개가 부호가 바뀝니다. 즉, A 바 플러스 B의 바가 되려면은 얘가 더하기가 되고 B의 바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할 수 있다고 이렇게. 헤어질 수 있다고.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두 개가 지금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하기잖아요. 그럼 얘네들도 이혼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은 A 바의 바 곱하기 B의 바 더하기 B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바의 바는 바니까. 그럼 이거는 뭐냐? A 플러스 B 바 A 곱하기 B 바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얘기는 뭐냐? A, B 바에 플러스 B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이거 흡수 정리라고 해가지고요. 가운데 그냥 없어집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가 돼요. A 플러스 B가 됩니다. 이 얘기는 이거죠. 시퀀스로 하게 되면은, 여기가 A, 그 다음에 B의 바, 그 다음에 B가 있다면은, 자, 여기가 출력 X라고 하게 되면, 결국 X는 요거 뭔 상관이 있어요? 얘가 켜지거나 얘가 켜지거나 A 혹은 B가 켜지면 켜지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 이거 시간 되니까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A, B 바에 B가 왜 A 플러스 B가 되느냐 이거 증명 한번 해볼까요? A 플러스 B. 이거 한번 해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은 B 플러스 B 바에 A.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이거랑 똑같죠. B에 A 바 플러스 A. A 바 플러스 A는 이건 1이니까 자기의 반대와 자기를 하게 되면 1이죠. 플러스는 B 플러스 B 바 A랑 같다고도 볼 수 있죠. 그냥 증명하는 거예요. 괜히 그냥 제가 시간 남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냥 편하게 보세요. 자, 이 얘기는 BA 바 플러스 BA 플러스 B 바 A에다가 뭘 또 더하는 거랑 똑같을까요? 하나 더. 그냥 BA 하나 더 할 수 있겠죠. 뭐 똑같은 거니까. 예. 자, 계산하게 되면 뭘로 우리가 묶을 수 있을까요? 이거 A로 묶을 수 있나요? 그러면은 A 이거 B로 묶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B에 A 바 플러스 A 묶을 수 있고 이거는 A로 묶을 수 있죠. A에다가 B 바 플러스 B 이렇게 묶을 수 있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냥 1 되죠? 그러면은 이 내용은 결국 뭐예요? A 플러스 B. 이게 증명하는 겁니다.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흡수 정리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45번. 자, 접지 재료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전류 용량, 내부 식성, 시공성 맞는데 4번에 내 전압성 관계없습니다. 46번 인버터 제어라고도 하며 유도전동기에 인가되는 전압과 주파수를 변환시켜 제어하는 방식은 1번에 VVVF 방식. 47번에 부스터 컨버터 회로에서 밑에 있는 걸 우리가 부스터 컨버터라고 해요. 부스터 컨버터 전압이 더 커지는 거예요. 입력 전압보다. 자, 입력 전압의 크기가 20V이고 스위칭 주기가 T에 대한 스위치의 온 시간의 비인 DTB가 0.6이었던. DTB가 뭐냐면은 입력 대비 출력의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부하 저항 아래 크기가 15ohm인 경우 부하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어요. 자, 지금 47번에 L이 있고 밑에가 스위치가 이렇게 있죠. 그렇죠? VS P1. 만약에 스위치를 계속 열어놓게 되면요. 이쪽에 VS 전압이 여기 다 출력이 그냥 걸리게 되겠죠. 만약 스위치를 닫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으로 다 흘러가는 거죠. 그렇죠? 전압이 걸리지 않겠죠. 그래서 이것을 적당히 껐다 켰다 하게 되면은 이쪽에 전압이 충전되기 때문에 전압이 비율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런데 이때 출력 전압 V0는 어떻게 되냐? 1-D분의 입력 전압 VI가 됩니다. 이게 D가 DTB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DTB가 지금 0.6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0.4분의 입력 전압이 20이라고 했으니까 출력 전압은 50V가 되는 거예요. 자, 출력 전압 50V인데 여기 지금 얘가 얼마냐? 이 저항이 몇 ohm이래요? 15. 그러면은 여기 P는 R분의 V제곱. R 값이 얼마예요? 10. 전압이 50의 제곱. 2500. 10. 250. 답 250W. 답 4번이죠.
48번 인버터의 스위칭 소자와 역병렬 접속된 다이오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이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역병렬로 접속된 거. 스위칭 소자. 스위칭 소자라고 하는 거는 뭐 SCR, 뭐 이제 이런 것도 놓을 수가 있죠. 우리가 트랜지스터. 자, 이렇게 있는데 이 소자에다가 역병렬로 이렇게 다이오드가 연결된 것들이 있습니다. 스위칭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회생 에너지의 경로가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이죠. 49번 저하 목내 배선을 금속관 공사 이하에 설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십니다. 4번에 콘크리트에다 우리가 매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금속관의 굵기가 1.2mm보다 더 굵어야 되겠죠. 50번 크기가 다른 세 개의 저항을 병렬로 연결했을 경우에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기능장 문제가 좀 이상해요. 어떤 거는 이렇게 어려운 거 냈다가 어떤 거는 막 이렇게 쉬운 거 냈다가 그냥 난이도가 그냥 들쑥날쑥 해가지고 R1, R2, R3 이거 문제예요. 양 저항에 걸리는 그러니까 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다 똑같죠. 그렇죠? 답은 몇 번? 답은 2번이죠. 51번 그림과 같은 회로의 기능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 잠깐 또 좀 지우고 할게요. 네. 칠판을 2번이나 지우다니. 네. 자, 51번에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A, W, 그 다음에 B, C, D, 하나, 그 다음에 또 나와서 여기가 X, Y, Z, W. 이 그림이 뭡니까, 이게? 익스클루시브 오화죠. 익스클루시브. 같으면 0, 다르면은 1. 달랐을 때 1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달랐을 때 1이 나오는. 그러니까 A는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를 1, 0, 0, 1이라고 하게 되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1. 1, 0은 다르죠? 그럼 1. 0, 0은 같죠? 그러면 0. 1, 0은 다르죠? 그러면 1. 1, 1, 0, 1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그레이 코드 변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레이 코드 변환기. 답은 어떤 거예요? 51번에 4번이죠. 이걸 우리가 그레이 코드 변환기는 뭐죠? 그레이 코드 변환기. 그레이 코드 변환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진수를 사용할 때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죠. 이진수를 사용할 때 가지고 있는 단점은 연속되는 수가 한 개만 다른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 2, 4, 8 여기 이진수는 1, 0, 1 나타나게 되면 이게 5죠. 그쵸? 그러면 6이면 여기가 1, 1, 0. 7은요? 7은 1, 1, 1. 8은요? 1, 0, 0, 0. 7은 이건데 8은 이거예요. 7이랑 8이랑 4개가 다 다르죠. 하지만 그레이 코드로 하게 되면 한 자리씩만 다르거든요. 표기가 훨씬 더 유용한 경우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엔코더, 디코더 그런 거 사용할 때 조금 더 편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4번입니다. 4번. AD 변환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52번. 지중해 매설되어 있는 케이블의 전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정기적인 부식. 그러니까 부식이 꼭 철이 부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이온을 빼앗겨서 우리가 부식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전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데 희생양급법, 그 다음에 외부 전원법, 선택배려법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자립배양법은 관계가 없습니다. 53번. 지선과 지선용 근가를 연결하는 금구를 무엇이라고 하는 게 로트라고 하죠. 로트. 2번. 54번. 유도전동기의 슬립이 커지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게 됩니까? 유도전동기 슬립. 2차 주파수는 슬립에다가 1차 주파수 곱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슬립이 커지게 되면 2차 주파수도 커지죠. 2번. 55번. 이항분포에서 매회 A가 일어나는 확률이 일정한 값 P일 때 N회의 독립시행 중 사상 A가 X회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것은 무엇이게 됩니까? 답 그냥 4번. 외워야지. 이거 56번. 다음 표는 어느 자동차 영업소의 월별 판매 실적을 나타내는 것이다. 5개월 단순이동 평균법으로 6월 수요를 예측하면 어떻게? 단순이동 평균법은 뭡니까? 다 더해서 그 다음에 최근 5개월이라고 했으니까 최근 5개월 걸 다 더해서 그 다음에 개수로 경우의 수로 나눠주게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 110, 120, 130, 140 다 더한 다음에 그것을 5로 나눠주게 되면 답은 얼마? 제일 가운데 있는 거 120이 되겠죠. 답 1번. 57번. 샘플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추락 샘플링에서는 추락과 안의 차는 작게, 추락 내의 차는 크게 한다. 제조 공정의 품질 특성에 주기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개통 샘플링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
독 샘플링 2번이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2번 문제. 근데 주기적인 변동이 있는데 일정 간격을 두고 하는 건 좀 이상하죠. 그렇죠? 58번. 다음 내용은 설비 보전에 대한 설명이다. 어떤 조직에 대한 설명인가요? 설비 보전을 하는, 그러니까 공무팀이죠. 공무팀 조직이 있게 되는데 어떤 조직의 형태를 이야기하는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보전 작업자, 관리자죠. 그러니까 그 부분 관리자죠. 부분 관리자가 제조 부분의 감독자 밑에 두는 거예요. 감독자가 있고 총감독, 보전 관리자 A, 보전 관리자 B, 보전관리자 C 이렇게 두게 되는 겁니다. 생산에 그래서 장점 뭐냐? 운전자와 일체감 및 현장 감독의 용이성. 그러니까 여기에 운전하는 사람 있는 거예요. 운전자 A, 팀 운전자 B, 운전자 C. 네. 그래서 각 제조 부문 팀별로 보전 담당자를 따로 두게 되는 겁니다. 단점은 생산 우선에 의한 보전 작업을 경시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생산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보전 기술 향상의 곤란성, 서로 일정의 어떤 유리칸막이가 있겠죠. 보이지 않는. 그 다음에 뭐 또 단점 하지만 설비 공구의 승부. 여기 드라이버 벤치 니퍼 있으면 여기도 드라이버 벤치 니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구가 중복될 수가 있죠. 이런 방식을 우리가 부문 보전이라고 합니다. 부문 보전. 3번. 59번. 표준 시간 설정 시 미리 정해진 표를 활용하여 작업자의 동작에 대한 시간을 산정하는 연구법에 해당되는 것은, 이거는 많이 나왔죠. 그쵸? 기능에서 많이 나왔죠. 무슨 방법? 1번의 PTS법. 자, 다음에 60번. 다음은 관리도로 사용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관리도의 사용 절차를 순서대로 나타낸 것은 무엇인가? 자, 근데 이거 문제를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보게 되면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마지막은 작성하는 게 마지막이어야 되겠죠. 그쵸? 작성하는 게 마지막. 리을이면 마지막으로. 제일 처음에 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뭘 관리할까? 우리 회사에서 만든 연필을 관리할까?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흑연을 관리할까? 뭘 관리해야 될지 일단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하는 것을 제일 첫 번째로 하게 돼요. 디귿, 리을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 3번이 되겠죠. 네. 여기까지. 자, 2016년도 전기 기능장 필기 문제를 우리가 같이 풀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기 기능장 필기 문제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60마리 토끼를 다 잡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60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전기공학과를. 그럴 필요는 우리가 없죠. 반드시 우리가 60문제 이상, 그러니까 60문제가 아니죠. 36문제 이상, 여유있게 한 40문제 정도를 맞춘다고 생각하고 20마리는 버리자고요. 자, 그런 버리는 공부에 다산에듀의 아마 교재, 강의가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학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리까리했던 문제들은 잘 체크를 해 두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는데 반드시 좋은 결과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다산에듀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